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한진입니다. 예전부터 위장이 약했거나 혹은 최근에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자주 체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소화 기능이 약해지면 내버려 두던지 침을 맞던지 소화제를 복용하고 며칠 내로 증상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잘 낫지 않고 소화불량, 또 명치가 단단하고 답답함,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내시경 검사로 확진받을 수 있지만 위에 가벼운 염증 소견 외에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증상은 단순히 소화기에만 국한되어 나타나지는 않고요. 물론 불편한 증상은 소화기 증상부터 출발하지만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의 대표는 아무래도 목 이물감과 명치 통증입니다. 목 이물감은 목에 뭔가가 걸린 느낌으로 뱉어도 뱉어지지 않고 삼켜도 삼켜지지 않는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목에 뭔가 있는가 아닌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죠. 명치 통증은 식후에 주로 나타나는데요. 통증은 없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속쓰림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되고 명치 답답함이 있다면 등이나 어깨가 아픈 것도 역류성 식도염 증상입니다. 위의 높이와 대칭적인 부위의 통증이 가장 심하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좀 더 어깨 쪽으로 뻐근함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복부나 등 부분 외에도 팔다리 등 근육이 자주 뭉치게 되는데요. 이를 담적이라 부릅니다. 담적은 쉽게 말해 노폐물 덩어리라 보시면 됩니다. 눌러서 단단한 형태인데요. 위장 기능이 좋아지면 점점 말랑해집니다. 역류성 식도염 증상은 흔히 가슴 쓰림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역류되는 건 위산뿐 아니라 분해가 덜 된 음식물이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목까지 역류된 물질이 차 있으면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뭔가 걸리면서 내려가거나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매운맛이나 기타 자극성 음식에 대한 거부감부터 출발하여 대부분의 음식에 대한 섭취 욕구가 줄어들고 식사 때가 되어도 배가 고프지 않게 됩니다.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은 대개 입마름이나 구강 건조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데요. 건조하고 특히 미세먼지가 많은 날엔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자주 나타나기도 하죠. 평소 가래가 없거나 흰색의 소량이 조금 이렇게 뱉어지는데 가래량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역류성 식도염 증상으로는 목소리 변화를 꼽을 수 있는데요. 목소리가 전반적으로 얇아지고 탁하고 신목소리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잠깐 증상이 좋아졌다가도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변화를 야기합니다. 처음엔 불안이란 감정으로 시작을 해서 점점 우울의 감정으로 변화하게 되죠. 역류성 식도염 특히 목에 이물감이 심한 사람은 성격이 예민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이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불안이나 우울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증상의 불편감 때문에 잠이 잘 안 오는 경우도 많고요. 자다가도 중간에 자주 깨거나 꿈을 자주 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속도 불편하니 위장 다음으로 영향을 받는 장기가 바로 심장인데요. 특히 체력 저하가 많이 나타나는 갱년기엔 가슴 두근거림이나 부정맥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정맥은 심장의 리듬이 불규칙한 증상을 말하는데요. 부정맥이 오래되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심장병은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이죠. 역류성 식도염 증상에 대해 파악이 되셨다면 치료를 받아야겠죠. 더불어 안 좋은 생활 습관부터 하나씩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커피나 향신료, 자극성 음식이 좋지 않은데 식도 관략근을 헐겁게 만들어서 위산 역류를 더 쉽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커피는 안 드시는 게 좋지만 하루를 꼭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습관이 되셨다면 하루 한 잔만 드시던지 아니면 한 잔 용량을 묽게 희석하여 그 물을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이 안 좋다는 것은 대부분 아실 텐데요. 대개 식사 후 눕는 시간은 저녁 때죠. 저녁 식후 집에서 러닝머신이나 실내형 자전거를 타시거나 동네 산책을 하시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시면 맨손 체조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는 사과, 포도, 오렌지 같은 과일 섭취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도 많이 드시면 위산 역류를 촉진하는데 상대적으로 방울토마토는 좀 나은 편입니다. 소화 기능 자체를 방해하는 밀가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의 섭취 또한 제한할 필요가 있고요. 어찌되었건 저녁에 가장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치료는 위장의 분해력과 운동 기능을 개선하는 게 가장 우선이 되고요. 심신의 순환이 잘 되어 몸의 컨디션을 좋은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오래 앓은 분들도 컨디션이 좋은 날은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날도 있다고 하시기 때문이죠. 순환이 잘 되려면 심장과 폐가 튼튼해져야 하고 이들은 각각 동맥순환과 정맥순환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질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소음인 환자가 가장 많지만 중년 이후에는 폐음인이나 소양인 환자들도 늘어납니다. 이는 젊은 시절 건강을 자부해도 나이가 들어 순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세월 앞에 장사 없는 법입니다. 현재 증상이 위장에 국한되어 있다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부터 시작해 보시고요. 위의 열과한 증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 병이 더 깊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